소화가 잘 안 되는 반대로 그 소화제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근본적인 치료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산음료 같은 건 물론이고 소화제도 함부로 계속해서 드시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군요. 네, 식습관 자체를 개선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질병과 헷갈리는 식도염의 증상 세 번째는요, 감기나 천식의 경우인데요. 자, 나타나는 증상은 만성 기침과 또 쉰 목소리가 나올 때 이런 증상 헷갈릴 수 있다고요. 예, 아까 이것도 역시 이학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요. 이제 그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성대라든지 인후두 부위라든지 또 기관지까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기침으로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또 반 이상 위장 증상이 없습니다. 나는 소화는 잘 된다 이러기 때문에 기침으로만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반드시 역류성 식도염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참고로 만성 기침 환자분의 한 10% 정도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걸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폐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다양한 다른 질병들이 식도염 증상과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심장질환까지 나왔는데, 자, 심장질환은요, 심장의 통증과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또 근데 식도염의 증상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아까 역시 다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이제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요. 제산제나 물을 먹으면 그 통증이 없어진다든지 식후에 주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주로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조금 움직이거나 걷거나 등산을 할 때 가슴 통증이 그게 설령 속쓰림처럼 오더라도 운동할 때 생기는 통증은 보통 심장의 가능성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두 개가 구별이 진짜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슴 통증이 있으실 때는 병원을 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네. 비슷한 통증이지만 움직일 때는 좀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리고 먹거나 좀 먹고 나서 구부리거나 이럴 때 막 가슴이 아프다 이러신 경우는 보통은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군요. 물 마실 때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질환이 아닌가 할 정도로 비슷한 증상인데요. 이건 좀 의외예요. 네, 충치와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식도염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요.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입냄새 그래요? 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오시고 이비인후과나 치과 쪽 검사를 다 했는데 괜찮은데 입냄새가 나서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그 원인이 역류성 식도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굉장히 강한 산이잖아요. 그리고 입안은 상대적으로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강한 산이 이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치아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가장 단단한 부분이 에나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조금씩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아가 조금씩 침식이 되면서 충치가 잘 생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충치 때문에도 입냄새가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도 생기고 또 이제 위 기능이 떨어지니까 위 속에 음식물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음식물이 정체가 되어 있다 보면 이 음식물 냄새가 또 위로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내리는 게 이제 첫 번째 출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식도염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아프면은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못된 악한 이 식도염은 악화될 때까지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재밌는데요. 저희가 내시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시경을 봤었을 때 식도염이 심한데 전혀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요. 네. 내시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심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해식도, 식도 점막이 변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오시고 검사를 안 받아보시거든요. 그래서 발해식도 환자 90%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 하신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고 검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때로는 정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잠시 증상을 가라앉히는 방법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